홍인선행이 137화 시작하겠습니다. 여유가 좀 생겨서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추석 전에. 시인의 사주구조, 시인들은 어떤 사주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보죠. 최근에 김남주 평전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시인의 사주구조를 3주죠. 시를 제가 잘 모르니까. 추론은 되는데 명시적으로 언급은 안 하려고요. 3주만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주 시인, 전사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위대한 시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좋아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 김수영 시인 두 사주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왼쪽이 김수영, 오른쪽이 김남주 시인, 이렇습니다. 시대 상황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구조만 볼게요. 요즘에 태어난 젊은 분들도 이 사주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인 월에 태어났다. 나를 장생시키죠. 편인. 이 베이스, 편인의 베이스, 종교명리 철학. 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금의 공간이죠. 음이 가장 강한 곳. 그래서 자월에 이제 일양이 시생하면서 오음 일양의 시기로 넘어가죠. 다들 뭐 기초라서 아시겠지만 이 해는 겉으로는 양인데 쓰임은 용. 그래서 용은 쓰임이 용이 아니라 이 음간과 이렇게 짝을 이루죠. 그러니까 해자축 이렇게 생각하면 자수가 더 강할 것 같은데 자연은 한 스텝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생지, 이 해수가 음기가 가장 강한 공간, 반대는 사화, 양기가 가장 강한 공간. 인간에게는 자월이 훨씬 춥게 느껴지고 5월이 훨씬 덥게 느껴지죠. 근데 자오는 일양이 시생하고 이름이 시생하는 그런 공간, 변환, 전환의 공간이죠. 어쨌든 이 해월에 태어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현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종교명리 철학이 편인의 베이스라는 것은 그 편인의 속성을 잘 말해주죠. 특수, 치우칠 편이잖아요. 노멀한, 대중적인, 보편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죠. 외골수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출중하고 재주가 많은데 연극 분야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이런 많은 분들 편인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먹고 사는 일은 어렵다. 편인,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으로도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통 안 하는 시라는 장르도 대중적이진 않죠. 나 시인이야, 부자야,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나 펀드 매니저야, 돈 좀 벌었나? 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시하고 물질적인 것하고 잘 연결은 안 되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대중시인으로 막 뜨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여하튼 편인 그런 속성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 분야, 편인 문화예술, 특수 분야, 치우쳐져 있는 것, 노멀하지 않은 것, 대중적이지 않은 것 이런 거죠. 매니아적인 속성이 있는 것 그런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이게 제극인 이런 속성이 있어서 그걸 현실화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거죠. 편인이 편인에만 머물면 쉽게 얘기하면 몽상, 공상, 상상, 온갖 잡생각 이런 쪽으로도 빠질 수 있죠. 편인은 도식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 활동, 식신 활동을 정지시켜요. 그러니까 누워서 온갖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재성과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고 발표하려고 하고 그것을 물질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또 그런 학문을 재성화시키다. 즉 어떻든 그걸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편인이 재화되면, 재성에 의해 재화되면, 특히 편재 재화되면 그것이 현실성을 갖추다.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좋죠. 제극인. 왜냐면 인성은 공부의 에너지긴 한데 이렇게 인성이 강한 사주들, 특히 월지니까 월지에 충분한 힘이 있죠. 그러면 공부할 텍스트는 굉장히 많은 거야. 예를 들면 학생으로 보면 책상에 막 교과서
참고서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재성이 없으면 이게 정리가 일단 잘 안 되고 그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 파악하기 좀 힘들어요. 재성은 결과물이라서 학창시절에 이제 정답 이런 거라서 교과서 참고서의 내용 중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런 거 파악하는데 굉장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하고 막 정리하고 단권화하고 이런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직장인들도 보면 재성 없으면 인성이 많은데 재성이 없으면 잘 정리 안 하려 그래. 이제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회의록 작성하고 이런 거 겁나 싫어하고 근데 이제 기업은 그런 거 빡빡하게 불죠. 조금 널널한 회사들이 월요일날 한 주간의 계획 올리라고 일주일 또 마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됐나 뭐 MBO 목표 관리 이런 것들 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주적으로 보면 인간의 원국 대비 이제 운이라는 게 10년 단위로 들어오잖아요. 세운 1년. 그러니까 거의 10년 단위로 인생이 이렇게 큰 틀에서 움직이는데 영향을 받고 그걸 1년을 베이스로 해서 또 12분의 1로 쪼개고 그걸 다시 이제 주별로 또 쪼개고 또 어떤 회사는 빡빡한 회사는 이제 업무 일지 쓰기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인간의 보편정서하고 잘 안 맞죠. 죽을 맛이겠죠. 그렇게 된다고 목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튼 이런 제극인의 그런 두뇌도 있다. 천재성도 있다. 보면 재생관하죠. 현대적으로 보면 어때요? 관인상생, 재생관 관인상생의 흐름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이 간목이 이 동운과 합을 해요. 해중 무토가 이렇게 정제로 올라온 거고 월지 지장간 그러니까 사회의 디테일한 속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토 편제를 같이 노리고 있죠. 기본적으로 해월이고 이 월령 임수 이 월령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장간 에너지 중에 겉으로는 지금 이제 편인인데 이 중에 내가 비견 시기에 태어났는지 무토 시기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이게 쓰는 에너지가 좀 달라요. 여튼 이렇게 각 비견들이 무토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 편인 월에 태어났는데 겉으로 이 디테일한 속성에서도 편인 시기에 내가 월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 갑의 이론으로서 임수를 흡수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재극인한다. 편인제화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분야에 특수한 자격을 취득하고 문화예술 분야로 나가더라도 그것을 재극인하여 그걸 통해서 내 밥벌이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죠. 회사에서는 재극인 업무, 문서 다루는 업무를 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는 기업 취직해서 월급쟁이 하는 그런 쪽으로도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상관을 깔고 있죠. 갑오, 재주 많은 사람, 홍염 깔고 있는 갑오. 그것이 상관하면 인성을 보면 가치가 높아진다. 상관, 패인, 사회에서 이 편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관을 내 종사하면 관인상생으로 이 해수가 지속적으로 생을 받죠.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사유를 통해서 내가 글을 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작가, 시인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베이스, 상관의 베이스가 웅온한 깊은, 웅숭 깊은 편인의 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있을 때 이제 오화가 아주 제대로 잘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일찍 떴죠. 떴습니다. 10대 때부터 딱 떠서 한편으로는 식상생제를 하면서 이 관을 거부하는 식상이 견관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특히 이제 상관경관이 이렇게 되면 어릴 때부터 이게 비판적이다. 이런 속성이 나와버립니다. 관을 상하게 하는 상관의 기질, 정의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걸 또 이 간지를 이루어서 그렇게 오니 당연히 그런 것이겠죠. 파란 많은 시대를 살다 가신 분이죠. 요 표시는 이제 이때를 돌아가셨어요. 그 문인들하고 술 한잔 하시고 귀갓길에 불 꺼진 가로등을 아래를 걷다가 버스에 치여서 돌아가셨죠. 그런 것도 열심히 연구해 보면 또 보입니다. 그 다음 김남주 시인 개해일주입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정관월에 태어났고 무토가 떠 있어요. 무술이라는 어떤 체계, 정관적 체계가 잡혀 있는 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집안이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것이죠. 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그랬는데 어쨌든 어머니 집안이 외갓집이 굉장히 부유한 양반가였고 어머니가 한쪽 눈이 멀었죠. 그래서 10년간 그 집에서 정말 묵묵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머슴을 눈여겨본 외할아버지가 내 둘째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연을 맺게 하죠. 그러면서 가권을 어머니가 쥐고 항상 외갓집에서 이렇게 타박을 받고 아버지가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계급사회의 계급관념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평전 읽어보시고 뭐 꼭 그렇게 읽지 않으셔도 김남주 시인, 김수영 시인 검색하면 뭐 위키백과 이런 쪽에 일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시인의 컨텐츠는 하도 웹에 그냥 마구 퍼져 있어서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시 한 두 편, 좋아하는 시 두 편 올려놨는데 그걸 저작권 위반이라고 막 신고하기도 그렇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튼 과하게 올려놓는 분들도 있긴 하죠. 뭐 열 몇 편씩, 20편씩 올려놓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좀 압축해서 올려놨는데 김남주 시인만 해도 500 몇십 편의 시를 썼다고 하죠. 그 중에서 20, 30편 올렸다고 저작권 얘기하기는 좀 좀스러운 느낌도 들고 하여간 시인의 컨텐츠는 저작권 보호받기가 애매하다. 어쨌든 수월에 보니까 신정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이 원령이 신금이잖아요. 편인. 근데 그런 식으로 원령을 보셔야 돼요. 이 수월 정관호에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은, 기운을 받은 시기, 편인. 근데 편인이 지금 제극인되고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적으로도 현대적으로는 뭐 이제 직장인, 직장생활, 재생관 뭐 그러겠죠. 이제 단점은 이 천간의 병화와 술토가 이렇게 인묘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28 때문에 이제 신축 이렇게 되면 이제 살인상생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원국에 없는 축토가 해축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해자축에서 자수가 일간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국이잖아요. 비겁들과 연결이 되는 나의 관을 만들다. 축수령 해버리니까 내가 수레처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다녀야 하는 회사를 거부해. 나 축토회사 창업하고 말지 뭐. 그것에 대한 소유권 딱 올라와 있으니까 편인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병신합으로 사회에 돈 벌어올 거야. 이 관이 가진 고객 돈 벌어올 거야. 그런 식으로 창업할 수 있거든요. 축수령하면 술토가 동하면서 천간에 떠있는 무토 병화가 쌍 이렇게 쏙 인묘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 버는 일이 사라져요. 직장생활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에너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원국에서는 그걸 잘 쓸 것 같지만 운이 딱 막아버리는 거고 이렇게 재생관으로 이어져 있고 이렇게 관을 내가 잘 합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면 사회의 체제, 질서, 법 잘 따를 것 같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암장되어 있는 게 간목이잖아요. 그죠? 상관경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관경관이 사회에서 배운 편인, 그런데 현실에 눈을 뜬 편인, 재화된 그거에 상관 페인드에서 사회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면 내 상관성이 자극을 받고 깨어나죠.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상관이 있으면 상관경관 하면서 대적하게 되고 이렇게 이민계명 이럴 때는 이제 동료들과 이런 에너지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상관 에너지 해인 앞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쓰면서 이 관에 대적하게 되고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식신이 이 사람의 활동 에너지, 그죠? 나의 전문성, 이것이 다 인묘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굴곡의 삶을 감옥에도 굉장히 오래 계셨고 하지만 정말 대단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두 분 다. 특히 이제
이 김수영 시인의 일대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 물론 이제 시대상도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읽어보고 그런 걸 사주해서 재성과의 관계, 이 재성과의 관계라는 게 기토 입장에서 보면 해수가 이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항상 어때요? 나를 장생시키죠. 돈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천합지합으로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이제 영역을 넓혀보면 이 사람은 신유라는 식신을 쓰는 사람, 식신으로 내 관을 금극목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죠. 그리고 내 간목 입장에서 오하는 나의 언행, 기토 입장에서 신유가 그런데 얘가 이제 또 오유파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 기토 입장에 이 해수는 이 간목, 사회의 또 다른 남자의 마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간합으로 또 갑기합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일지에서 내가 이렇게 걸록시켜 주는데 이 기토가 일지에 자리 잡으면 이 기토가 이 갑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시대적으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겠죠.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뭐 관과 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식상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인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인성이 있을 때 이제 관인상생으로 이걸 쭉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에너지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내가 상관경관하면 사회의 어떤 체계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비판적인 입장을 내가 쓰는 겁니다. 이제 평론가들, 평론이라고 하면 뭐 시사평론, 영화평론, 뭐 문학평론 굉장히 많죠. 요즘에 이제 기자들, 원래 비판 정신의 대명사가 기자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뭐 기레기, 기덕이 이래서 비판 정신을 상실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사업 위주의 이 기업들의 대변인, 대변지와 같은 그런 대변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수준이라서 비판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 비판 상관경관의 이런 구조가 아니라 상관생제 이런 구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 비판 정신을 잃어버리면 기자가 아니에요. 그럼 기자 뭐 하랍니까? 다른 걸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때문에 문제다. 지금 두 시인, 독재에 저항했던 두 시인의 사주를 또 보니 더더욱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는, 걔들은 머리도 굉장히 나쁘죠.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든 국민이 그러려니 하고 굴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창시절에 공부 좀 잘해서 인류대 갔다는 것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뇌라는 게 좋은 대학 간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고, 그래서 남다른 지혜를 가져야죠. 윤석열 보면 한 30년 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회, 대선 전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주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뻥이다. 생각 안 하고 존재하는 사람 겁나 많다.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를 쓰는 일이란 존재의 언어로 사유하는 것. 철학적인 용어, 해설은 굉장히 어렵죠. 하이데거는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해서 사용한 사람이에요. 존재자는 인간, 사물, 뭐 동물, 대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존재라고 부르면 안 되고 존재자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우리 존재자의 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자라는 특정 대상의 본질과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본질의 언어로 사유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나가 아니라 나를 나로서 있게 하는 나의 본질, 나의 실존, 이것을 끄집어내는 거라는 거죠. 멋진 말이죠. 인간의 소명이란 시인으로 지상에 거주하는 것이다. 이거 멋진 말이죠. 이렇게 존재의 언어로 사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지상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철학을 한다는 건 논리를 갖는다는 거고, 논리를 갖는다는 건 생각하는 증거거든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시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위대한 현대인의 철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 난 뭐 재산이 100억이야.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맞나요? 어쨌든 내 연봉이 얼마야. 뭐 나 무슨 회사에 뭐야. 그 뭐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에 따르면 그런 것은 비본래적 삶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회에서 일종의 나를 이렇게 규정화한 것이지 그건 실제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적 삶이라는 것은 꼭 욕망을 떠나서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삶, 자기만이 아는 자기가 원하는 삶, 그것이 물질, 부, 권력, 뭐 이런 명성 이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용기 있는 삶,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게 본래적 삶이다. 본래적 삶을 살려면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언제 내려놔지냐? 추락하면 내려요.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내려놓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험해 볼 필요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때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여하튼 여러분도 시가 죽은 시대이긴 합니다만 시를 특히 김수영, 김남주 시인, 신동엽, 황지우 이런 시인들의 시를 가끔 읽으시면 힘을, 용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리고 괜히 울적한 마음을, 공포를, 불안을 걷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시의 힘이에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하루에 한 편 시 읽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1년이면 365편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굳이 외울 생각만 안 하고 그냥 음미한다면 되는 것이죠. 이번 이번 추석 때 시 몇 편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